반갑습니다. 오늘도 닥터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이론 공식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급식소에 관해서 후두배기 불량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풍량 산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압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흡입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압만 많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덕트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설계하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덕트 규격이 적더라도 정압이 세면 빨린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립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강력한 흡입력이 필요한 것은 어떤 입자상 또는 분자상, 분말가루 등을 집진에서 외부로 반송이나 이송할 때 필요한 기술이고요. 단순하게 유해가스나 수증기, 유증기 또는 조리흉 등 유증기들을 빼낼 때는 그 정도의 강력한 걸 빼가지고는 주방이라든가 급식실 안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압력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빨리게 되면 실제로 경험해 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문을 열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압축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덕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등한시되고 제외됐던 정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문헌 정보를 찾다 보면 이 정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압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국소 배기 후드의 말단에서 필요한 압력 조건, 이거를 정압이라고 정하고요. 이 압력 조건이 덕트의 경로가 어떠한 상황으로 끌고 가더라도 마지막 송풍기에서 배출해낼 때 이 필요한 정압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 하에, 덕트로 끌고 갈 때 그 길이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곡간, 직관, 덕트 형태에 따라 마찰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 손실되는 마찰을 얹어주는 것, 그것을 동압이라고 하고요. 그 얹어지는 건 전부 속도의 저항치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이 지분의 VG 자승이라고 하는 동압의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송풍기에서는 내가 좌 말단에 필요한 정해진 압력, 얼마로 빨아낼 것이냐고 하는 압력과 움직임이 여태까지 이송하면서 됐던 마찰 저항값을 계산해서 거기에 필요한 저항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송풍기에서 필요한 정압일 겁니다. 결국 덕트에서의 흡입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즉 풍량 설계의 미스와 정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아마 정확한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배기 성능에 대한 것은 탁월하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이 정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고요. 덕트 설계상에서 많이 놓쳐지는 부분이 바로 정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리종사원 또는 급식실에 가보면 상당히 배기력이 부족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덕트 풍량은 후드 업체나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정확한데요. 그 요구하는 풍량을 덕트 크기로 사이징할 때 그 대비하는 값이 속도의 변화값을 이용한, 즉 정압을 이용한 속도값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때는 송풍기라든가 덕트 크기가 줄어들므로써 그 줄어든 덕트 풍량에 의해서 실제로 풍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인재를 얘기한다면, 급식소에 필요한 중요한 속도값은 8.3m/s입니다. 8.3m/s라고 하는 중요한 속도값은 나중에 덕트 사이징 할 때 저희가 중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도 하고요. 8.3m/s의 속도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덕트통 안에 분진이나 이물질이나 기름들이 잘 남아있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게끔 하기 위한 침전이나 침강이 일어나지 않는 최적의 속도값이 8.3m/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트 크기를 바로 요 8.3m/s에 규격화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침전이나 침강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이물질들이 퇴적되거나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는 전제 조건들이 8.3m/s를 유지한 상태로 덕트 크기나 풍량 설계를 한다면 아마 정확하게 덕트가 기존보다는 덜 오염이 되고요. 중국집이라든가 기름을 많이 쓰는 곳에서도 충분하게 이러한 기름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값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압과 동압의 기본적인 압력에 대한 방식들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덕트를 사이징 할 때는 바로 이 속도값, Q는 니콜 AV니까 A는 V분의 Q 해가지고 풍량을 속도로 나눌 때 이 속도로 나눌 때 이 속도값을 8.3m/s로 인지해서 나눠주면 우리가 지금 급식소에서 배기력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면서 덕트 안에 이물질이 끼지 않고 또는 유증기들이 포함돼서 뭉쳐지지 않는 적정한 덕트 값을 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정하고 있는 속도값 8.3m/s, 그 다음에 이게 CMM을 나눌 때는 이게 m/s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서 500이라고 하는 단위 인자로 500을 나누시면 되고요. 만약 CMH일 경우에는 거기다 곱하기 60 하니까 5, 6, 30에서 3만이라고 해서 3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덕트 크기 사이징 방법이 바로 3만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3만법으로 덕트를 규격화시키고 덕트를 설계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급식소 내부에 원활한 배기력과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환기 설치 가이드를 모두 통과하는 덕트 설계 크기와 덕트법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성능 점검 후드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는 방법과 매칭했었을 때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풍량 조건이나 설계 조건을 넘지 않으면서 그러한 기대 효과가 나오는 어떤 공법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은 정압과 동압을 이해하고 거기에 속도값인 8.3m/s를 왜 적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